달서구는 도시철도 출입구 111개소를 검영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 1일부터 검영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달서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다음 달 15일 정월 대보름 행사인 달배 달맞이 축제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사적 모임 인원 일부를 조정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형 입주작가 결과 보고 전시 망각의 각인을 2월 13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2년 신년음악회 전화위복 공연을 1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 무대에서 올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1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달서구 관내 1호선 7개역, 2호선 10개역, 111개소 출입구 10m 이내 보도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달서구는 금연 지도원을 배치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도시철도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에서 10m가 되는 지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 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살린 달서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시설로서 인지도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웃는 얼굴 아트센터를 달서 아트센터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아트센터는 2004년 첨단문화회관으로 최초 개관한 이래 2014년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17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명칭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와 문화예술시설로의 정체성 또한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지난해 3월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변경 필요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79.9%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설문조사 결과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 달서 아트센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최종 명칭안을 제284회 달서구 의회 1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명칭으로 심의 의결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 발전은 물론 달서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달배 달맞이 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월강 수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 행사인 달배 달맞이 축제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배 달맞이 축제는 1997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하게 된 달서구 대표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하지만 구제역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올해는 현장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방역사항 점검 및 행사 준비를 해왔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달배 달맞이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행사 개최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달배 달맞이 축제는 달배 달맞이 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달서구와 달서구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원제와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인 민속축제를 재현해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정월 대보름 축제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사적 모임 인원 일부를 조정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상황은 3차 예방접종과 방역 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전파와 재감염률이 다시 높아지면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 유행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향후 거리두기 조치를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와 의료 체계 여력을 중점 지표로 삼아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2에서 3주 간격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추가 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프로젝트형 입주작가 결과보고 전시 망각의 각인을 2월 13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의 문화적 자산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2021년 프로젝트형 입주작가 2팀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숨 망각의 각인팀은 4월부터 입주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를 전시 형태로 선보입니다. 숨 망각의 각인팀은 재개발로 이주 예정인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한 영상과 더불어 그곳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의 역사가 담긴 생활 오브제 및 폐기물을 수집해 전시장에 펼쳐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로 밀려나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새긴 낡은 바닥재를 이어 만든 100m 길이의 대형 설치물이 인생의 굴곡을 상징하듯 전시장을 가로질러 설치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궤적을 찾아 다시 기억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방역 패스 확인이 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2년 신년음악회 전화위복 공연을 1월 22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대구시립국악단 제204회 정기연주회를 겸하여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현창의 지휘 아래 성악, 민요, 가야금 협주곡, 피리 협주곡이 어우러집니다. 공연의 첫 문을 여는 곡은 강상구 작곡의 국악관 현악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희망을 담은 2022년 새해를 대구시립국악단의 연주로 깨우고자 첫 순서로 소개합니다. 국악관 현악과 성악의 무대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효근 작사 작곡의 가곡 눈과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사랑의 테마곡으로 유명한 함학년이 준비됩니다. 협주곡으로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와 창보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이 준비됩니다. 가야금 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하음악인 산조와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 형식인 파사칼리아의 융합을 꾀한 곡입니다. 전화 위복의 입장료는 1만 원으로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가족문화센터의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소식입니다. 센터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해 결혼, 가족, 육아를 주제로 한 가족 특강, 가족 공연, 부모 학교, 가족 심리, 부부 체험, 가족 체험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50대 부부 취미 과정인 시니어 부부 사랑방 프로그램 중 당신과 함께한 모닝커피와 휴대폰 사진과 우리의 추억은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한편 부모 학교인 엄마들의 수다, 육아 아빠 고민 타파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강 전까지 참가자 접수가 진행 중이며 문의는 달서 가족문화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찬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 지역에 시니어 카페가 개소한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5일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내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성서 시니어 카페 S2로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는 복지관 지하 1층에 위치하며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자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어르신 8분이 교대 근무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메뉴는 커피와 라떼, 허브티 등으로 구성되고 가격은 1,500원부터 2,5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재료비를 포함한 카페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카페는 앞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따뜻한 복지관 분위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강서소방서에 최대 70m 높이의 굴절 사다리차가 배치된 소식입니다.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도입된 70m 굴절 사다리차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 방수포로 최대 100m까지 무인 방수가 가능한 특수 차량입니다. 대구소방은 지난 4일 굴절 사다리차 시연회를 진행하고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존 보유 중인 53m 사다리차에 비해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 대응 과장은 70m 굴절 사다리차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지중학교, 성당중학교, 청구중학교의 연합 랜선 콘서트 이야기입니다. 구지중학교는 6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의미로 구지중 드림 예술 동아리, 청구중 희망음자리 오케스트라, 성당중 하모니 앙상블 등 총 91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랜선 오케스트라 공연은 각자의 공간에서 연주한 것을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하나된 소리와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은 3개교 합동 연주로 고향의 봄과 구지중 드림 오케스트라와 성당중 하모니 앙상블 합주로 위풍당당 행진곡이 연주됐으며 구지중 드림 예술 동아리의 단독 공연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한 학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펼쳐진 랜선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학생들이 음악적 소양 함양과 재능을 발휘하고 성취감 및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교육박물관의 가족 대상 주말 체험 운영 확대 소식입니다. 박물관은 지역의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역사적 탐구력 향상 및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교육박물관 주말체험 교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 교육 봉사자가 진행하는 문화체험형과 현직 교사가 지도하는 역사융합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체험형 주말체험 교실은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문화유산 만들기와 대구 토박이 놀이를 제공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 3회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합니다. 또 역사융합형 주말체험 교실은 월 2회 진행 예정이고 대구교육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운영합니다. 김정학 관장은 가족들이 주말체험 교실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가족 간의 유대의 기회도 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유교 문화의 성지 대니산 반경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을 끼고 있는 대니산 반경 심리지역은 과히 유교문화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종택, 세거지, 서원, 향교 등 여러 유무형 유교문화유산이 차량으로 10분에서 20분 거리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니산은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과 구지면의 주산으로 산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 비슬산, 서쪽으로 합천 가야산, 남쪽으로 창녕 화왕산, 북쪽으로 대구 팔공산 등이 낙동강과 함께 조망됩니다. 대니산이란 산 이름은 환원당 김갱필 선생으로부터 유래됐다는 설이 있는데 선생이 지금의 대니산 자락에 정착 후 뒷산의 이름을 머리에 일대, 중리, 대니산으로 명명했으며 공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종택과 세거지는 유교 문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수신과 제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교 문화유산으로 대니산 반경 심리 4km 안에는 여러 종택과 세거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원당 종택이 자리한 목골 서원김씨 세거지와 솔레 곽씨 종택이 자리한 솔레 현풍 곽씨 세거지는 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니산 자락에는 골골마다 달성을 대표하는 여러 성씨 문중 세거지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풍읍 쪽에는 오산리 말매마을 이천서씨 세거지와 홀계 연주 현씨 세거지 등이 있으며 구지면 쪽에는 창리 김해 김씨 세거지와 밀양 박씨 세거지, 오슬리 군이 방씨 세거지 등 20여 개 가까운 세거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2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022년도 적십자 희망 나눔 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송중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박선영 사무처장, 박영근 적십자 봉사회 달성군 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적십자 예비는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재난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국민들이 적십자 예비 모금 운동에 참여해 희망을 나누는 달성군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2022년도 적십자 예비 모금 목표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후에도 연중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달서구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촉하는 옴부즈만은 시민단체 추천을 받거나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문제를 제3자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으로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로는 고충 민원 중 특정한 민원에 대해 조사 처리하고 고질 민원에 대한 합의 조정을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공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평가에서 2년 연속 대구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생협력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평가는 교통안전 등 5개 분야 정성평가와 주정차 단속 등 3개 분야 정량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달서구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최초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스티커 배부로 호응을 얻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12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에 따라 관내 와룡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안전하기 좋은 날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포 대상물 관계자 주도의 자율안전 점검을 통해 화재 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3차 접종을 완료한 소방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점검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법 등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두류일동 박종렬 씨의 차남인 박성재 장군이 최근 소장으로 진급함과 함께 제40대 육군 제37보 병사단 사단장에 취임했습니다.
박성재 사단장은 학사 17기로 1991년 소위로 인간해 육군본부정책실 정책조정과장, 구공수 특전여단장 등 군내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취임 직전에는 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으로 육군을 이끌어갈 정예장교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박성재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충룡부대 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 당장 이대로 싸워이기는 정예 충룡부대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성재 사단장은 대구 내당초등학교, 시민중학교, 대구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